자, 이렇게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죠. 사실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바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이 규칙에 대한 법안은 상당히 조항이 많죠. 하지만 건설 부분에 대한 조항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하는 규칙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보고 계신 교재에 각 공종별로 세분화해서 넣어드렸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부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해당이 되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인데요. 각 공사별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며 더불어서 공부하실 것이 코샤 가이드에 해당이 되는 안전보건 각종 시방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빈도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개정되어 있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도 제가 물센닷컴에서 운영하는 도슨파파 카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때마다 개정된 사항 시방 기준들은 업로드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이 되는 건진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도사 시험에 건설기술진흥법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공부하셔야 될 법안입니다. 이외에 총론 시사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는 그동안 한 해 동안 있었던 어떤 큰 사고들 있죠. 제2이슈라던가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뭔가 개정이 되었던 사례들을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표준안전작업지침 말고도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고시 내용이라든가 기타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물에 대한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시된 법안인데요. 사실 이런 시특법이라고도 불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까지는 2차 문제는 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접시험에 종종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법안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아니므로 따로 별개로 두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떤 면접이라든가 2차 시험에 기술을 해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현업에 종사하신다는 것을 부각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일종의 약간의 양념을 치는 개념으로 공부를 약간만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인 공부 범위를 2차 시험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총론 시사 부분과 고용노동부 고시, 시특법, 그리고 중처법의 경우에는 주로 면접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양이 많죠.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 범위를 우리가 큰 원 안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자, 근데 실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은 과연 이 범위를 다 알아야만 기술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사 시험의 경우에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출제위원이 출제를 하면서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출제를 할 텐데 그 법령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께서 조목조목 답안지에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핵심만 짚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 핵심을 이해하기까지는 결국은 전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을 마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상당히 짧죠. 일반적으로 3월 말이나 4월 초에 1차 시험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답안이 있고 바로 채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격했다고 믿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부 기간은 약 80일이 확보가 되죠. 이 80일 기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기출 분석도 하고 전반적인 공정에 대한 흐름과 그에 따른 핵심까지 이해하려고 한다면 시간은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